안녕하세요. 영절한 기초영문법 실전 문제 입문편 제3장 명사와 관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명사와 관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첫 번째 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은 자 56페이지 보세요. 명사의 종류 5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통명사, 집합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 이상 5가지고요. 그러면 이 명사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통명사부터 알아볼게요. 자, 보통명사는 보통 일반적인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를 보통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예를 보면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boy, 소년, horse, 말, tree, 나무, book, 책, apple, 사과, house, 집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물의 이름 요 정도 아시면 되겠네요. 보통의 이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수와 복수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냥 관사를 써줄 수 있다. 왜냐하면 셀 수 있기 때문에. 자,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배우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참고하실 부분. 시간이나 무게, 거리를 나타내는 말 어떤 게 있냐면 hour, day, pound, gram, feet, mile 이런 식으로 시간, 무게, 거리 그러니까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죠. 이런 것들은 일정한 단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보통 명사에 속한다는 거. 사물이나 사람의 일반적인 이름은 아니지만 일정한 단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보통 명사에 속합니다. 요 점도 하나 유의해 두세요.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 집합명사. 집합명사는 말 그대로 집합을 나타내는 명사죠. 어떤 집합체 하나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집합체를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예를 보시면 family, 가족, class, 학급, commit, 위원회, nation, 국민, public, 대중 이런 것들. 하나의 집합체를 이루는 것들. 자, 이것은 하나의 집합체이기 때문에요. 단수 취급해줍니다. 개개인이 모여 있지만 하나의 단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요즘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복수형을 쓸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집합체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3개가 있을 수도 있고 6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형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참고하실 사항이 또 있어요. 자, cattle, people, police 이것들도 집합명사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은 단수 형태예요. 그죠? 하지만 항상 복수로 취급해준다라는 거. 자, 다른 집합명사들은 단수 취급해준다 그랬죠? 하지만 이것들은 항상 복수 취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점 유의하셔야 되세요. 특히 경찰 같은 경우에는 많이 혼동하시거든요. 근데 항상 the police are 이런 식으로 해서 복수로 취급해 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고유명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고유명사는 말 그대로 사람이나 사람의 고유한 이름, 하나밖에 없는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이라든지 도시의 이름 아니면 요일이나 아니면 월 이렇게 나타내는 거. 그래서 예를 보시면 Mary, John, Saul, Sunday, March 이런 것들이 고유명사이다. 그리고 네 번째 추상명사. 추상명사는 형태가 없는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를 말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 그러니까 형태가 없죠? 예를 들면 experience, 경험, success, 성공, kindness, 친절 이런 것들은 단어는 존재하는 거지만 어떤 형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개념이니까 이런 것들을 추상명사라고 한다. 자, 그러면 물질명사. 물질명사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얘기를 드려서 형태가 없는 물질. 그러니까 사물의 형태가 아니라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정한 형태가 없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air, gas, water, oil, sugar, butter, bread, rain, snow, wood, glass, paper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기체나 액체, 천연물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되실 텐데 sugar, butter, bread, wood, glass, paper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형체가 있는 그것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들은 슈 같은 경우는 이제 가루의 형태이기 때문에 형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버터나 브레드 같은 경우에는 빵은 밀가루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버터 같은 경우에는 우유에서 만들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형태가 없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셀 수는 없을까? 왜냐면 우리가 빵을 세야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세요. 수자를 쓰고요. 단위명사를 쓰고 오브를 쓰고 물질명사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위명사를 써서 물질의 수량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a glass of water, a loaf of bread, a piece of chalk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게요. 수사를 쓰십니다. 어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물 2잔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타내냐? two glasses
자, glass 단위명사를 복수형을 해주는 겁니다. glasses 하고 of 하고요. water는 그냥 오는 겁니다. waters 하면 안 돼요. 근데 수량할 때는 항상 단위명사의 복수형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어순 기억하세요. 수사 나오고요. 단위명사 나오고 of 나오고 물질명사 나온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셀 수 있는 명사와 없는 명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셀 수 있는 명사는 가산명사라고 합니다.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보통명사와 집합명사. 왜냐하면 자, 일반적인 사물들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연필이 5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가족이 세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셀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오는 이것들은 이해가 쉬우세요. 보세요. 단수와 복수의 구별이 있어요. 당연하겠죠? 셀 수 있으니까 하나의 개가 있을 수도 있고, 2개의 개가 있을 수도 있고, 2마리의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A dog, dogs.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수, 복수의 구별이 가능하다. 그리고 단수 앞에는 부정관사 어나 언을 쓸 수 있다. 왜냐하면 부정관사 어와 언의 뜻이 뭐예요? 하나의 이런 뜻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붙일 수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개념이세요. 그리고 마찬가지 개념. 수사를 붙일 수 있다. 왜냐하면 셀 수 있으니까. 셀 수 있으니까 어를 쓸 수도 있고, to를 쓸 수도 있고, three를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three가 되면은 뒤에 복수를 써주는 거니까 s를 붙일 수 있다. 이 개념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할 거, many, a few를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several, 이런 식으로 수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수식을 한다. 자, 이런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지금 저희가 볼 셀 수 없는 명사, 불가산 명사에서 쓰는 형용사랑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번에는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수 없는 명사, 불가산 명사예요. 어떤 종류가 있냐? 추상명사, 물질명사, 고유명사가 있습니다. 보시면 추상명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셀 수 없죠? 그리고 물질명사, 어떤 물질, 형태가 없는 물질, 셀 수 없어요. 그죠? 고유명사, 고유한 거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세요. 자, 셀 수 없기 때문에 복수형이 없죠. 당연하겠죠? 셀 수 없으니까 하나, 두에 세 개 할 수가 없으니까 복수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관사를 붙이지 않는다. 왜? 하나의 라는 부정관사의 의미를 붙일 수 없겠죠? 하나의 빵 바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사가 직접 수식할 수 없다. 자, 아까 제가 하나의 빵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수사를 직접 수식할 수 없다는 거죠. 2개의 빵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에 보시면 two sheets of paper 써 있어요. 자, 종이 2장 이렇게 단위 명사를 써서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two sheets of paper 이렇게는 쓸 수 있지만 바로 수사가 직접 수식해서 two papers 이렇게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수식한다. 왜냐하면 셀 수 없으니까 수가 아니라 양의 개념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뭐가 있냐? much, little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럼 비교할게요. 아까 셀 수 있는 명사에서는 형용사가 뭐였죠? many, a few, several. 없는 거는 much, little. 요게 있다라는 거. 요거 구별을 꼭 해주세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명사의 복수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명사의 복수형은 보시면 규칙 복수형이 있고요. 불규칙 복수형이 있습니다. 자, 규칙 복수형은 일반적인 모든 경우에 해당을 하거든요. 예를 볼게요. 자, 대부분의 경우는 s를 붙입니다. 보통 다 s를 붙인다고 생각을 하면 되세요. 그런데 다른 규칙을 가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어떤 발음의 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보시면 자 S, S, X, SH, CH로 끝나는 경우 이때는 ES를 붙여준다. 왜? S로 끝나요. 그럼 무슨 소리야? 스. 그러면 books 이런 식으로 스를 할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 버스를 예로 들면 buses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를 붙여줘서 buses 이렇게 읽어준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E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자음 플러스 O로 끝나는 명사. 자, potato, potatoes 뭐 될 것도 같지만 potatoes가 더 자연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E가 붙는 겁니다. 그리고 모음 플러스 O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 자, radios 이런 식으로 해서 모음 플러스 O는 가능하다. 자, 그러면 자음 플러스 Y로 끝날 때는 Y를 I로 붙이고 ES를 붙인다. 그래서 babies 라고 붙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모음 플러스 Y는 마찬가지로 S를 붙인다. 그래서 boys. 자, 보세요. 모음 플러스 O는 그냥 S, 모음 플러스 Y도 그냥 S. 자음 플러스 O, 자음 플러스 Y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것도 구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F나 FE로 끝날 때
이때는 F나 FE를 V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ES를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live 같은 경우는 lives 이렇게 바뀐다. 자, 요 규칙 꼭 외워두세요. 그리고 외우기 이전에 많은 단어들을 접하시게 되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쉽게 적용이 되실 거예요. 많은 단어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독해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불규칙 복수형. 명사는 다 규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단수형과 복수형이. 그러면 불규칙이 가지는 명사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지금 볼 거예요. 자, man은 man으로 바뀌고요. woman은 woman으로. fit은 fit. tooth는 teeth, goose는 geese, mouse는 mice, child는 children 이런 식으로 요 정도 얘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꼭 외워두세요. 불규칙의 복수형들 요것들은 꼭 외워두십시오. 이것도 시험 문제에 간혹 나오니까요. 자, 지금 인문 정도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또 단수 복수가 같은 형태의 명사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sheep, deer, fish, person 이런 식으로. 자, 요 정도는 외워두세요. 단수 복수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뭐 deer are 했을 때 맞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는 외워두세요. sheep, deer, fish, person. 단수와 복수의 형태가 같다. 아, 오타가 났네요. 단수가 아니라 복사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명사의 소유격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명사의 소유격 뭡니까? 소유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명사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소유격은 뭐였어요? my, yours, his, hers 이런 식으로 썼었죠? 그런데 명사의 소유격은 어떻게 나타내주냐? 탐의 것 이런 식으로 해주려면은 그 말 뒤에 s를 붙여줍니다. apostrophe s. 그래서 예를 보시면 Tom's book, her son's toys, a monkey's tail 이런 식으로 붙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경우 어떤 경우냐면 어미가 s로 끝나는 고유명사나 복수형. 대부분의 복수형은 뒤에 apostrophe만 붙여주고요. 그리고 어미가 s로 끝나는 고유명사 같은 경우에도 s로 그냥 apostrophe만 해줍니다. 보시면 Columbus Discovery, April Fool's Day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는 그냥 s가 있으면 그냥 뒤에 apostrophe만 붙인다. 그리고 복수형이더라도 s나 es로 형태가 아닐 경우 자, 복수형이면은 그냥 s하고 뒤에 apostrophe 붙이면 된다 그랬죠? 그런데 복수형인데 이 형태가 아닌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느냐? 불규칙 복수형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보시면 children 자, 복수예요. 그죠? 아이들. 하지만 s로 끝난 형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apostrophe s로 해준다. mice도 마찬가지로. 자, 요것도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무생물의 소유격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무생물의 소유격은 뒤에 바로 apostrophe s를 붙이는 게 아니라 전체에서 of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 보시면 the legs of a desk 이 책상의 다리 책상의 다리 of가 뭐뭐의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뒤에 것이 주가 되는 거고 뭐뭐의 다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the front of the building 빌딩의 앞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소유격을 만들 수 있다. 무생물은 of를 사용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시간, 거리, 가격, 무게를 나타내는 명사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때는 무생물이라도 apostrophe s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 거리, 가격, 무게 많이 익숙하시죠? 보통 명사로 취급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생물이라도 apostrophe s로 소유격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 after 2 years absence 자, 2년의 부재 후에 자, 2년의 2 years 그래서 s를 해주면 뒤에 apostrophe를 해준 거죠. 그죠? 만약에 그냥 year만 있으면 year apostrophe s를 했겠죠? 자, 그렇게 무생물이라도 시간, 거리, 가격, 무게를 나타내는 명사는 apostrophe s로 소유격을 나타낼 수 있다. 자, 요 점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부정관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부정관사는 뭐가 있죠? 어와 on. 부정관사는 말 그대로 정해지지 않은 관사. 정해지지 않은 관사. 그럼 정관사는 정해진 관사. 자, 그러면 어떻게 구별이 되나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부정관사부터 알아봅니다. 부정관사는 셀 수 있는 명사 중에서도 단수 앞에 그냥 의례적으로 붙는 거예요. 관사의 개념은 우리나라 말에 없기 때문에 혼동이 되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부정관사는 의례적으로 붙는다. 그러니까 보세요. He is a student. 그는 학생이다. 그는 하나의 학생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는 학생이다 라고 해주지만 단수 앞에 그냥 의례적으로 붙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해석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he is a student 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단수 앞에 그냥 의례적으로 붙는다. 요거 개념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가 하나의 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그랬죠. 어떤 경우가 있느냐? She stayed here a day or two. 하루 혹은 이틀. 그래서 a day 이런 식으로 하나라는 뜻을 분명히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 개념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뭐뭐당. 어떤 경우냐? 자, per의 의미예요. We work 8 hours a day. 하루에 이게 어떤 의미냐? 하루당. 그리고 뭐 an hour 하면 1시간당 뭐 얼마를 받는다 할 때 an hour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뭐뭐당의 의미로. 그리고 뭐뭐라는 것의 종류나 종족 전체를 나타내는 경우. 그러니까 a horse 이런 식으로 해서 죄송해요. 여기 빨간색이 아니라요. 여기다가 쓸게요. 자, 이거는 까만색으로 해주시고 여기다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종류를 나타낼 때 이럴 때는 어를 쓸 수 있다라는 거. 여기는 그러니까 종족이나 종류를 나타낼 때는 위에 더를 쓸 수도 있고요. 복수로 쓸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중급 정도 되셨을 때 또 배울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아무튼 부정관사 어가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서 종류나 종족 전체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 요 개념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어와 언의 구분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어는 뭐고 어는 뭐냐? 일반적으로는 어를 써요. 그죠? 근데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명사에는 언을 써줍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보세요. 예를 보시면 자, 발음이 모음이라고 해서 그 알파벳이 모음인 것은 아닙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our. 자, H예요. 그러면 어가 아니라는 거죠. 발음이 모음일 때 our. 발음이 모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을 써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U는 뭐예요? uniform. 이런 경우에도 발음이 U는 모음을 가지는 알파벳이지만 uniform에서 모음이 아니죠. 발음이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어를 써준다는 거죠. 이런 경우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honest도 그럴 수가 있겠고요. umbrella도 그런 일들이 될 수가 있겠죠. umbrella는 아니고요. 죄송해요. an hour, uniform, 그 다음에 아까 뭐 말씀드렸죠? 그리고 unhones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요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정관사와 정관사를 구분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정관사는 정해지지 않은 거, 정관사는 정해진 거. 보통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뭐냐면 I have a dog. 그러면 그냥 개를 한 마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통 개. 그러니까 종족 자체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냥 의례적으로 쓴 경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I have the dog. 그러면 그 개.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개가 어떤 개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개가 어떤 경우인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관사와 정관사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정관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정관사 정관사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것인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정해진 특정한 명사 앞에 쓸 수 있는 게 정관사 더이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 보시면 앞에 나온 명사를 대풀이해서 사용하는 경우. 그 보세요. He has a son. 그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and the son, 그 아들. 자, 앞에 나왔죠? a son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했을 때 the son이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앞에 나온 명사를 대풀이해서 사용하는 경우 the를 쓴다. 그리고 두 번째, 전후 관계로 보아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분명한 경우. 자, 보세요. Close the door. 문을 닫아라. the. 자, 보세요. 상대방이 문 좀 닫아라 했을 때 그 문이 뭔 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더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close the door를 쓴다. 그리고 세 번째, 명사가 형용사 구나 절에 의해서 수식을 받을 경우. 예를 보세요. The water in this pond. 자, the water. 어떤 물?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In this pond. 여기 in this pond라는 요 절이 구가 꾸며주고 있어요. 이 구가 형용사 구가 the water를 꾸며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가 되는 겁니다. 수식을 받으니까 어떤 특정한 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the water and this pond is dirty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사물의 경우. 자, 유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the를 써주는 겁니다. The sun, the world, the east, the right 이런 식으로 해서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사물의 경우 정관사 the를 쓴다. 자, 그 다음 개념. 종류나 종족 전체를 나타내는 경우. The cat can see in the dark. 그 고양이는 어둠 속에서 볼 수 있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종족 전체를 나타내는 경우.
아까 뭐 했죠? 어를 쓸 수도 있다 그랬고 더를 쓸 수 있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 경우 또 있는데요. 그때는 s를 붙여서 복수로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정관사 더로 종류나 종족 전체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리고 나머지 최상급, 서수사, only, next, same, very 이런 것들이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더를 붙여준다. 자, 왜? 가장 좋은 거 이렇게 했을 때 최상급. 그러면 어떤 정해진 개념이 되겠죠? 가장 좋은 거 하나잖아요. 그죠? 서수사. 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더를 쓰는 거죠. The first, the second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only 같은 경우도 하나의, 그죠? next도 그 다음 것, same 똑같은 거, very 바로 그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의미를 가지는 정관사 더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 개념도 하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유의할 게 있다. 악기 이름 앞에는 항상 정관사 더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play the piano 이런 식으로 play the piano 요 구절 외워두세요. 악기 이름 앞에는 항상 정관사를 써준다. 조금 있다가 정관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랑 혼동이 오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lay the piano 한 구절을 꼭 외워두세요. 그러면 맞다. 악기 이름 앞에는 정관사 항상 쓰지? 라고 아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고유명사와 함께 쓰이는 정관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유명사는 보통 정관사를 쓰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관사를 쓰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 보세요. 산매, 국가, 가족명 등 가족명 그리고 복수형의 고유명사를 쓸 때 보세요. The Alps, the United States, the Smiths 이런 식으로 복수형의 고유명사는 이렇게 더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강, 바다, 사막 이름 앞에 the Nile, the Pacific, the Sahara 이런 식으로 해서 강, 바다, 사막 이름 앞에 쓸 수 있다. 그리고 배, 열차 이름 앞에도 쓸 수 있고요. 공공, 건물, 기관 이름 앞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잡지 이름에 더를 쓸 수 있다라는 거. 요 개념도 하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관사의 생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관사가 생략이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생략될 수가 있느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나 과적 관계를 나타낼 때. 자, 웨이터 할 때 그냥 웨이터라고 부르는 거죠. 이럴 때는 관사가 필요 없다. waiter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냥 waiter. 호칭을 할 때 그냥 waiter 이렇게 부를 수 있다. 그리고 과적 관계. 엄마, 아빠, 형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그냥 관사를 생략하고 쓸 수 있습니다. Mother is very busy now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 있다. 그 다음 개념 식사, 운동, 경기, 병, 학과, 계절 이름 앞에는 생략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악기 이름 앞에 쓰는 거를 관사가 생략되는 경우랑 구별해서 외워둬야 된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그러세요. 보시면 식사, 운동, 경기, 병, 학과, 계절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고요. 악기 이름 앞에는 쓰는 겁니다. 외워두세요. Breakfast 쓰지 않아요. Can you play baseball? Play the baseball 아니세요? Play the piano 맞고요. Play baseball play the baseball 하면 안 됩니다. 운동 경기 앞에는 쓰지 않는다. 그래서 play baseball 하나 외워두시고 play the piano 외워두시고 요거 두 개 외워두셔서 구별하셔야 됩니다. 혼동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병도 그렇고 학과도 그렇고 계절도 그렇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건물이나 장소 또는 가구 등이 본래 목적의 의미를 가질 때 이때는 생략이 가능하다. 자, 구별을 해볼게요. I go to school at 8 o'clock. 나는 8시에 학교에 간다. 자, 8시에 학교에 간다. 그냥 일반적으로 학교로 가는 거예요. 학교에 배우러. 일반적 본래 목적의 의미를 가지고 간다. 그럴 때는 그냥 go to the school. go to school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가 붙을 때가 있다. 언제? 뭐 나는 오늘 제인을 만나러 학교에 간다. 학교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만나러 가는 거야. 그럴 때는 I go to the school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생략하는 건 아니라 본래 목적의 의미를 가질 때는 생략을 하고 특정 의미를 가질 때는 더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 요 점도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치사 by를 써서 교통수단을 나타낼 수 있다. 자, 보세요. by를 써서 교통수단을 나타낼 때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보통 car 앞에 어를 쓰잖아요. 그죠? a car 이렇게 쓰는데 by를 써서 교통수단을 나타낼 때 차를 타고 간다 이런 의미를 할 때는 by car 이런 식으로 해서 관사가 생략된다는 거죠. by bus, by car, by plane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것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냥 외워두세요. by car 하나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play baseball 그 다음에 play the piano 외워두시고 또 뭘 외워두실까요? 식사도 좋겠죠? breakfast is ready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별해서 하나의 구들은 꼭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렇게 오늘 7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원 종합 문제 풀면서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